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과장님, 바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선서 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보건과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반갑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발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보건과장 김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장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그 사례를 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참 그 교육을 잘 시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그 옥후 대첩의 그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름을 적어놨는데 정선희 맞습니까? 정민희. 예. 야, 저는 참 이거는 이제 우리 보건소 전체 칭찬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 직원 역량 강화 이런 교육 같은 걸 많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야, 이 휠체어를 탄 이 장애우 한 분이 비를 맞고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저도 약간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어쨌든 야, 이게 정말 우리 보건소의 정신이구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이모션, 감동, 감동에 의해서 생긴 것 같은데 이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이거는 보건소의 얼굴입니다. 정말 이 보건소가 이런 데구나. 정말 칭찬 한번 해주고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2계급 특진 이런 거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원이 보니까 53에서 현원이 46, 7분이 지금 모자라요, 그죠? 부서별. 이걸 어떻게 이게 이렇게 모자라도 됩니까?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의사들입니다. 의사분들. 그 의사분들이 지금 7분이 모자라는 겁니다. 아니면 지소에 4명, 행정에 이제 직원 1명, 그다음에 치매 예방에 2, 돌봄에 1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네, 그지? 알겠습니다. 8페이지 이제 미발주 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하도 진료소 공공 리모델링 사업인데 올해 완료를 시켰습니다. 아, 완료된 얘기지. 예. 그 밑에 9페이지도 5천만 원 이상 그 우리 시설비 집행 현황. 네. 이것도 이제 다 마무리됐겠네 그럼. 거의 다 마무리된 거고요. 그냥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전부 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아주 그 12번 예, 활발하게 그죠? 예. 됐고 근데 이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거는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예. 이게 뭐 특별한 모의 잘안 모아줘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거제시 보건행정의 전체적인 계획을 1년치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매년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거기에 따른 행정 입원이라든지 이런 걸 입원 퇴원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매달 1회씩 개최를 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위에 거는 연간 계획을 짜니까 이제 전년도 뭐 평가 결과 및 내년도 뭐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 총괄적인 보건 행정 계획을 잡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연 1회 하면 개최하는 거고 매달 개최하는 심사위원회는 전부 다 이 정신병원의 입퇴원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달 합니다. 11페이지 봅시다. 이게 19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투자 심사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연초 보건진료소 연초 보건지소 예, 그 사항입니다. 뒷면에 나와 있네요. 예. 12페이지. 토지 매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결된 겁니까? 예, 완결 다 됐고요. 지금 현재 한 건 관암 경로당 부분 매입하는 부분이 올해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 향후 계획에 보니까 부대 이전 시행사 측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그 시행사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당초 이 계획은 좀 앞에 잡은 거고요. 이 보고서는 뒤에 최종 마지막은 이제 협의가 조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뒤에 전부 행정에서 추진하는 걸로 일단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37페이지 조금 많이 넘기십시오. 3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보건 의료 장비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예, 저도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좀 이렇게 현대화된 게 없습니까? 그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뭐 좀 오래됐다든지 네. 지금 이제 요즘 뭐 이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뭐 좀 우리말로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매년 지금 현재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자체가 고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가장 기초적인 의료 장비 이런 것만 갖추는 거지 그 특별히 고가라든지 이런 장비는 하는 거는 전부 병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이렇게 괜찮습니까? 예. 예. 45페이지. 이게 이제 공중보건의 배치, 복무관리 현황을 보니까 뭐 순환 근무하시는 의사분들도 계시고 또 겸임 하시는 분 계신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일반의가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명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치과 5, 한의사 5 지금 이랬는데 작년에는 원가가 6명 정도도 있고 했는데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예. 지금 보건소 1명 있고 일반의를 예를 들어서 하면은 나머지는 지금 현재 22개 지소 진료소를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려면 2사람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하다 보니까 매년 요일별로 가는 데도 있고 못 가는 데는 하상 진료를 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라 보니까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관리의사 채용 공고를 해놨습니다. 보건소를 채용 공고를 하고 관리의사가 채용이 된다면 보건소를 맡고 나머지 공중보건의 3명이 지소진료소를 번갈아 교대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의사 이분들은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연봉이 지금 현재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조금 더 하면 한 9천에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 이 금액으로는 지금 지원자가 없는 것 같고 기간제로 했을 경우에 한 1억 5천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한번 공고를 안 되면은 임기제로 해가 안 되면은 기간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고를 다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기피 하는 거잖아요. 시골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골보다는 연봉도 연봉 작고 작죠. 또 시골에 오는 걸 의사분들이 싫어하고 혹시 나이 좀 되시는 분들 시니어 의사들 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혹시 계신다면 채용을 하지 않을까. 이제 어제도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의원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그 연세 드신 분 중에서도 권위자 분이 또 그제에 계신다는 소리를 어제 또 들었고 어쨌든 이게 그 서울에서도 기본적으로 연봉을 한 2, 3억 받는데 쉽게 표현해서 지방을 가면은 뭐 최소한 뭐 2, 3억 이상은 받아야 뭐 올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기피라기보다 어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가정이 예를 들어서 뭐 3, 40대의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오면 가정이 다 이제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가 아직까지 매력이 없는 거죠. 그 교육, 의료, 주거, 뭐 교통,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3, 40대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게 우리 젊은 층이 안 들어오는 그런 이유하고도 물론 이제 연봉도 그 중에 제일 크게 이제 뭐 차지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앞에 제가 우리 소장님 정말 그 우리 직원분들 교육 참 잘 시키셨고 그게 이제 우리 김병수 과장님 부서입니까? 그게 예. 하여튼 뭐 교통과 계실 때도 그랬고 참 그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 보건소가 한 번 더 전국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례들이. 이제 제가 뭐 이걸 뭐 언론 보도를 좀 하고 싶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 한번 대책하라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 거제 보건소의 직원분들은 항상 이런 따뜻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그 잘못하면은 그 어찌 보면은 춥고 그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걸 그냥 관심 안 가지면은 그래서 하여튼 정말 감동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대용 고맙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연초면 보건지수 이거 이어서 좀 하겠는데요. 우리 토지 매입 비용이 31억 예, 이게 전부입니까? 예, 전부입니다. 이게 31억? 예. 37억이잖아요. 철거 비용하고 설계 비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한 전체에서 37억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건물은 40억입니다. 40억. 예, 그럼 77억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77억을 네. 부대 이전 행사 측에 다 받을 수 있나요? 50억을 받는 걸로 50억 되어 받죠. 있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그런 게 당초에 협약할 때 토지 매입은 시에서 하고 건물은 지어서 기부 체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요. 그럼 이제 한 50억 정도 예. 부대 이전 시행사 부대- 측 예, 예. 부담하는 걸로. 근데 언제쯤 받겠습니까? 토지가 그중에 현재 거제시로 되어 있는 7만 평이 토지가 있습니다. 그걸 그걸 이전할 때 주고받기 할 때 그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제 지금 그거는 도시계획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받을 계획이다. 예. 근데 그 사업 시행사가 사업을 해야 토지를 매입을 안 그건 하겠습니까? 토지를 받아가려면 그걸 내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아직 못 하고 있으니까 못 받고 예, 있는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업 보건지소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먼저 선 추진을 하고 뒤에 그 근데 우리 부대 추진을 이전 시행사가 예. 이걸 보건소를 신축해갖고 우리 거제시로 기부 체납 방식으로 이게 사업을 하려 했던 걸 맞습니다. 예. 자기들이 지금 사업을 못 하니까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제시가 나서갖고 선투자하고 예, 선투자하고 예. 후받기로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보건소 지금 3층을 지을 계획이죠. 예, 당초에 3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2층 보건지소를 하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3층으로 하고. 예. 예.
지금 그럼 이제 언제 설계는 지금 이제 공모를 설계 했습니까? 지금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저 행정적인 공모했습니까? 절차 공모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 결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이제 공모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최종 마무리까지가 2026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완공으로 예. 준비를 한다. 9월 완공 되겠습니까? 완공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좀 시키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예, 예. 빨리 좀 최대한 빠르게 서두르겠습니다. 2027년 9월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죄송합니다. 저 날려주시는. 근데 이걸 조금 최대한 행정적인 절차만 빨리 진행된다 하면은 최대한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짓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있지만 또 최대한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행정에서 하는 공공청사 예. 빨리 땡기지 말고 정확하게 절차 지켜가면서 좀 뭐 방수 안 되고 뭐 부실 시공 안 되고 좀 철저한 감리 동해 갖고 네. 잘 지어야 됩니다. 멋지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 하고 다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페이지 작년 복무관리 현황이에요. 행정처분이 한 건 있네요. 네. 사유가 무단이탈. 네. 무슨 사유 뭐 때문에 무단이탈된 거죠? 근무를 하다가 뭐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보고를 안 하고 서울로 잠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5시간 무단 이탈하는 바람에 플러스 5배 해가지고 뭐 근무를 급하게 더 시켰습니다. 보고 안 하고 서울 갈 일이 이 공중보건의 근무라는 것이 공중보건의들이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무단 이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 강력한 이런 거기 있으면은 그 제재가 가할 수 있는 거기 있으면 괜찮은데 백무청, 보건복지부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연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참 이 너무 이탈을 해도 근무만 탈령 연장 아닙니까? 예? 탈령. 군대 같으면 탈령이죠. 이거는 그냥 이탈입니다. 이탈. 예. 그런 게 그 플러스 5배 근무 더 하면 됩니다. 이거. 아 그래요? 예, 이탈일수 5배. 예. 그러고 이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 안 하는 걸로 뭐 감봉 이렇게 처분되고. 예, 감봉 처분되고. 그럼 급한 일 있으면 보고도 없이 그냥 갚으면 되네. 그런 게 그래서 지금 현재 매달 한 번씩 수시로 나갈 때도 있고 그 분기별로 전체적인 점검을 할 때도 있고 그냥 무작위로 계속 점검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일수 이런 거 안 적잖아요, 자기. 관리가 안 됩니까? 그냥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게 보건지소 진료소 나가 있는 의사들이나 이런 거 보건소는 괜찮거든요. 네. 보건소는 정확하게 딱 체크해야 되는데 지소 진료소도 그 간호사들하고 같이 있지만은도 서로 막 자체적으로 안 나온 거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는 보고를 철저히 하긴 하는데 잠시 어디 가고 숙소에서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 보건지소에 그 보건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호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서로가 근무를 요즘 사실 그런 서로, 거 있잖아요. 서로가 땀땀이? 이제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간호사들은 괜찮은데 과장님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무슨 짬짬이 아니 짬짬이가 아니고요. 간호사들은 괜찮은데 의사들은 거기 지금은 이제 가서 보고 체계를 철저히 하도록 그걸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바로 시에다 보고를 보건소에 바로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전부 다 해놨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안 그 숙소에서 숙소가 2층에 있다 보니까 숙소에 좀 안 내려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저끼리 봐주고 하고 그런 거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시간 지켜서 다 건물을 정확하게 원칙대로 딱 지키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기강을 잡아야죠.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네. 점검 자주 하십시오. 매달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 분기별로 계속 나가기도 분기별로 하고 하지 합니다. 말고 예. 수시로 전화 받으면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래 이런 우리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료 받으러 왔는데 전문의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진료도 요즘 친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교육 단단히 시키십시오. 네. 우리 48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에서 3,989명이 검사를 해서 418명이 치매 진단을 받은 거네요. 그리 생각하면 맞습니까? 선별 검사를 먼저 하고요. 네. 거기에서 이상이 조금 있으면은 진단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종 마지막에 이제 그 결정이 돼가 나오면 치매다라고 결정이 돼 나오면 이제 시에다 그분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치매센터 등록에 지금 현재 2,304명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우리 지금 치매 2024년도에 한 예, 2024년 말 등록 치매 등록자 수가 치매센터에 그런 누적 등록수 말고요. 예, 2024년도에는 한 몇 분 정도? 152명 정도 되겠습니다. 152명. 예. 그럼 연에 한 152명 정도가 조금씩 그렇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근데 지금 우리 치매 안심 센터는 예방 사업 위주지 않습니까? 그럼 줄여들어야지. 예방을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걸 걸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예방보다는 그걸 더 진척이 안 되도록 걸리는 거는 사실은 좀 어쩔 수 없는 게 예방 교육도 하긴 많이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까지는 못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방 교육도 하고 더 진척이 되도록 안 되도록 하는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병행해서 합니다.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예. 치매가 안 걸리게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심센터에서. 그럼 우리 치매 환자가 조금씩 줄어들어야 정상이. 줄어들도록 소장님 말씀하고 싶은데. 하죠. 예. 의원님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치매 환자가 줄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에 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환자는 예방 사업으로 환자가 줄어야 되지만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치매 안심센터가 치매 예방 관리 사업과 치매 환자로 등록된 대상자들을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그분들의 치매 진행을 느리게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라든지 3년이라든지 그런 기간들을 길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치매 예방 센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줄어들 수 없는 사항은 노인 인구가 저희 그러니까 거제시도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이거 줄어들기는 하는지에 대한 이 데이터는 좀 만들기 힘들겠네. 이제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매년 이걸 운영 안 했을 때에 우리 치매 환자가 늘어난 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매년 연도별로 거기에서 통계가 나오는 게 자료를 가지고 그 연도에서 2023년도, 2024년도에 저 줄어든다. 그 앞에 연도보다 줄어든다 하면 그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우리 같습니다. 거제시는 전국의 치매 환자 발생 그 유병률보다 우리 거제시는 낮습니다. 아, 결론은 그래요? 이제 노인 인구가 전국적으로는 남해라든지 경남에도 거기에 40%가 비해서 우리가 넘는데 좀 사실은 작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가 노인 인구 이제 증가가 지금 네네. 네. 지금 65세 인구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이제 지금 네. 15%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저희 치매 환자가 아무리 예방을 열심히 하고 해도 인구 수에 비례해서 치매 환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 이게 치매 선별 검사 하러 오시는 분 연령대가 평균 한
얼마 정도? 6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60세 이상. 예, 예. 65세 정도 돼도 상당히 건강하시고 그렇던데. 이제 건강해도 근데 치매 평균 선별 검사하러 오는 분들이 60대. 조금 나이 드신 분들 60대에서 쭉 뒤에 있는 분들 6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선별 검사하러 많이 오십니다. 평균은 못 내네요. 일일이 한 개 뱅구를 낸다고 하면 그거는 좀 어려운 거죠. 네, 인지 선별 검사는 거제 시민이면 누구나가 다 무료로 다 할 검사를 수 할 있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네. 치매도 뭐 젊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나 관심 있으시고 또 의심이 좀 들면 네, 60세 이상은 올수 반드시 있도록. 검사를 하셔야 되고 예. 그 이전 연령분들도 조금 내가 좀 기억력이라든 이런 게 조금 깜빡깜빡하면서 조금 의심된다면 언제든지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네. 예, 이 치매가 아예 낫게 할 수 있는 병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행을 좀 늦추게 이렇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 선별 검사를 좀 해서 이게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좀 먼저 빠르게 알게 되면 좀 늦출 수가 있으니까 그 우리 치매 안심센터에 어쨌든 홍보 좀 많이 하셔갖고 좀 이 검사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이 자리에 우리 조대영 의원 칭찬에 하루 종일 오늘 행복하겠습니다. 네. 예, 전 우리 1,400여 공무원들이 다 그런 행복한 생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안석봉 의원이 질문한 45페이지 중에 공중보건위 네. 보건위가 이번에 그 된 거죠. 뭐라노 무단 이탈된 이걸 누가 신고를 합니까? 자체 자체 조사입니까? 아니면 자체 점검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혹시 민원들이 혹시 또 없더라 그러면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민원인들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다, 예, 예. 참 이 무단 이탈이 자체가 잘못하면 무단 이탈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하면 그 자리에 그 검사를 점검 갔을 때 그분이 어떤 이유 없이 안 보이면은 이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 군부대 이전을 한 7만 평 정도가 사업자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 내용 깊게 모르지. 세부적인 거는 세부적인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그건 현재 아닌데. 시에 부지로 돼 있는 땅이 시부지로 돼 있는 부분을 사업자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7만 평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뭐 7만 평이 군부대 이전하고 예. 그 국방부한테 아마 인수 받은 거 받은 걸 하고 사업자가 우리, 받아가야지. 우리 예.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 예, 등등이 한 7만 평인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예. 예. 자, 다음엔 이게 아마 질문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소장 채용원을 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행정가에서 채용 공고는? 공고를 했습니다. 행정과에 할 때 좀 물어볼 건데 예. 좀 잘못했네. 그렇다면 예. 우리 소장님 채용 공고를 낼 때 어떤 자격 조건이 어떤가 그 답변이 됐습니까? 과장님이랑 소장님 두 분이 한 사람이 이 좀 지역보건법의 1차로는 의사가 먼저 1차 채용 공고가 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업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의사 플러스 의료인 플러스 약사까지 확대가 되어서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제시에는 이번에 채용 공고 시에 의사가 처음에는 1차회 때는 지원을 했다가 이제 한 명이 지원했을 경우는 다시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공고에는 그분이 응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응시하는 분들이 있는가요? 아까 보니 연봉도 작고 이래서 뭐 응시가 관리의사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소장, 보건소장 소장. 이야기하시는? 보건소장은 행정과에서 지에서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혹시 접수된 정보가 있느냐고.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현재. 네, 네,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걸 행정과에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만 놓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소장님은 올 6월 말까지죠. 네, 6월 30일자 지금 한 공무원수 2년 정도 들어갑니다. 하셨습니까? 1년 이제 직무 제가 이제 예, 직무 대리를 6개월 하고 이제 보건소장은 7월 12일자로 사급 승진해가지고 네. 예. 총 이제 보건 직무 대리까지 해서 1년 6개월 보건소장을 임하고 갑니다. 네. 그건 1년 6개월 동안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큰 다른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연수 뭡니까? 퇴직 연수를 안 가고 바로 또 1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어찌됐든지 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그런 거는 다 행정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부분은 저는, 그런 방법을 네, 이제 행정가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그거는 잘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행정가에서 이제 채용과 임용 같은 거는 다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장은 아마 의사들이 대체적으로 3억에서 5억 연봉이 아니면 그대로 오지 않을 거다는 예상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직급별로 해서 구신소 소장님처럼 계속 연계해 나가는 그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의 말씀 감사드리고 예. 일단은 이제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이제 승진 연한이 돼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도 승진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직 내에 승진 임용 대상이 된 승진 대상자가 있다면 후배들이 승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을 행정까지 들으라 생각하거든요. 행정까지 듣도록 또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들이 1차, 2차, 3차 공고를 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공소를 뼈안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또 전임 퇴임하는 사람들의 역할 등등을 잘 해서 소장의 어떤 업무가 공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가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등골은 더 힘이 실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번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과 행감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아까 이제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정보건의사 복무관리 현황을 5년치를 이렇게 쭉 보니까 2020년도 외에는 다 한 건씩은 다 걸렸네요. 네. 예, 2020년도는 위반 사항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문제점이 뭐 복무 관리도 관리지만 공보위가 24명에서 2024년도에는 17명으로 예, 7명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겸직이 많네요. 보니까 각 출장소 맞습니다. 인근 그거로 해가지고 네네.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뭐고 대책은 뭡니까? 일단은 백무청에서 공중보건이 수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혹시 그 전공의 사태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그런 겁니까?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거기 백무청에서 그 입원시키는 의사들 그 입원시키는 그 숫자도 요즘 현역을 많이 갚은다더라고요. 그게 딱 18개월이면 그런 게 되니까. 30개월이다 보니까 18개월 차례 갔다가 빨리 마치고 제대하는 게 낫지 30개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년 동안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공중보건의도 우리 그 공공 이제 뭡니까 좀 공익들 사회복무 요원들이 21개월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뭐 24개월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복무 연수를 줄여주는 게 맞죠. 전부 다 또래 청년들 뭐 어찌 보면 내가 보기엔 우리 사회복무 요원들도 뭐 우리 요 곳곳에 우리 거제시 곳곳에 있지만 현역들보다는 훨씬 이제 저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3개월 복무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뭐 저도 제 아들 뭐 눈이 나빠가 사회복무 요원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쳐다보면 야 이건 뭐 직장 생활이지 군 생활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유도하지 않으면 우리게 도심은 상관없는데 우리 지방에 보건 의료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어쨌든 정부로 우리 그거 할 수 있죠. 뭐 정책 제안이라든지 제도 개선 지방에서도 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이게 7명이나 줄어들고 올해는 그러면 몇 명인가요? 15명이십니다. 그럼 더 줄었다 그죠? 네. 그거야.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의사가 더 뽑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방 의료가 걱정이네. 지방의 공공 의료가 걱정이다 그죠? 이게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복무 관리는 뭐 우리 과장님 항상 뭐 답변이 시원시원하니까 뭐 잘하고 있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도별 의약품 구입 현황을 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네. 이게 왜 한 회사가 이렇게 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거 구매 대행인가 봐요. 이게 뭔가 매년 예. 그 단가 계약으로 단가 계약. 입찰합니다. 입찰. 예. 입찰해가지고 연간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한 그 제약회사를 입찰해가지고 선정합니다. 거기에서 매년이라고 그런 게 2020년부터 현재까지 뭐 다산이라 일성 발언 네, 그런 뭐 이런 데서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게 그럼 옛날에 그 8대 때 한번 그거 감사에 그 지적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그 우리 감사 말고 자체 감사에 예전에 그 이제 의약품 수익 계약권 관련해 가지고 예.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그리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사실은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2000년도 한 5, 6년 동안은 계속 입찰을 공정하게 입찰을 한 거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하면 예. 이게 어찌됐든 간에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보면 기존에서 이거로 바뀐 것 같은데. 일일이 한 개 하면은 사장님 그래도 역사를 아시니까. 네, 일단은 회계법에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가 하게 돼 있죠. 제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일반 의약품은 연간 한 약 3억 정도의 약품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회계과에서 제한 공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하고 여기 품목은 요양급여 기준에 있는 품목에서 이제 낙찰률은 뭐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예산 절감 됩니다. 효과가 좀 있나요? 일단은 이제 수위는 이제 200만 원 미만에 이제 뭐 필요할 시에 이제 아, 이렇게 수위는 200만 원 네네, 미만입니까? 네, 그냥 뭐 의약품은? 카드로 뭐 이렇게 구입한다든지 그럴 경우 거의 일반 의약품은 저희들이 이거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가 계약에 의해서. 네. 그러면 우리 그 거리 리모델링 많이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경상경비, 광열비 있다면 그러니까 광비가 이제 경상경비 이런 건 얼마나 줄어듭니까? 거리 리모델링이잖아요. 네. 그럼 뭐 태양광하고 뭐 이러는 겁니까? 예. 경상경비 줄어드는 거는 전기세 이런 거나 뭐 줄어드는 거 이런 거는 뭐 데이터가 된 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에너지 전략 차원이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에너지 전략 차원 이런 부분은 조금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걸 전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세부적인 이제 창답 그런 게는 난방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에서는 조금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예. 그린자 붙으면 에너지 절감이 핵심이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치매 안심센터 이거 찬찬히 이제 들여다봤는데 예산을 참 조곤조곤에 잘 쓰시더라고요. 이제 이 간식을 참 많이 사시던데 당뇨병 걸리는. 그 이분들 치매 걸리신 분들 이런데 그다음에 가족 되시는 분들 좀 과자나 사고 이런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하도 간식이 한 90%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건강 간식을 좀 드려야 돼요. 건강 간식을 구입하고 네, 있으면 네, 까자는 우유라든지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교육 받으러 오고 이러 하면은 그렇습니다. 뭐 간식을 좀 주고 이렇게 일을 잘하고 계시고 남부면 탑 이게 보니까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네. 예전에 몰랐던 마을인데 이게
몇 호까지였습니까? 11호? 11호까지 돼 있습니다. 11호까지였습니까? 예. 보니까 이제 타포 마을이 11호로 맞습니다. 지정이 돼서 최종 좀 마지막입니다. 중점적으로 예. 좀 하셨네요. 지금 현재 그럼 운영- 그쪽에 가가지고 예. 어르신들 하다 보면 이렇게 유병자 발견율은 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분들 오실 줄 몰라갖고 안 왔는데 그런 게 막상 하다 보면 예, 진단 검사도 하고 예. 거기에 조금 유행이 있으면은 세부적인 검사까지도 다 마무리 짓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씩 그런데 어르신들 경로당에 이런 데 갔을 때 한 분 한 분씩 그런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바로 하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예. 유병자 이제 발견율이 좀 제법 예, 예, 예. 효과적으로 있네요. 그럼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몇 호까지 지금 진행돼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호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개 마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마을 예, 예. 신청 중입니까? 그 신- 마을에서 신청해야 이제 됩니까? 홍보를 해가 신청하는 것도 있고 면동장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 네네. 저희들이 홍보 나가서 그 지소 진료소 네. 소장들이 나가서 그 이장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신청하면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예. 이제 치매가 한번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합병증을 오셔서 아는데 이게 빨리 이렇게 조기 발견했으면 굉장히 많이 늦출 수가 있다는데 이미 넘어가 버리니까 참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치료도 치료야 이제 뭐 어찌 보면 아예 병원을 가야 되지만 예방에 이렇게 하고 요즘 신약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늦추는 효과는 굉장히 있다는 조금 얘기를 늦추는 들었습니다. 효과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매 안심센터 목적이 유병자 이렇게 발굴하는 게 목적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뭐 예산도 이번 그 억수로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게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 따른 직원 중식 제공인데 2명에 18,000원 칼같이 9,000원 썼더라고요. 인당 9,000원씩. 잘 쓰고 계신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들여다볼 건 없더라고요. 예산은 잘 쓰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자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늘 사실은 시온 되고 나서 늘 제일 처음으로 관심 있었던 것도 자살이었고 그래서 자살자 이렇게 내가 꾸준하게 자료를 보건소에 이제 요청해서 이제 받아보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아 이게 이제 뭐 이 자료로만 따지면 퐁당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홀수 년도에 이게 걱정이 좀 되긴 되는데 지금 잠정으로는 2024년도에 21.79명이면 전국 평균이 24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예전에 이게 최고로 갈 때 아마 인구 10만 명당 36명? 예전에 2016년도에 1년에 90명이 자살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건데 21.79면 굉장히 우리 그 정신건강 이제 보건센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런 정책의 성과가 보이는 것 같은데 2025년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1, 2, 3월 정도에 하고 24명이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지금 현재 거의 통계청에 분석한 결과 거의 90% 이상 경제적인 사정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60%? 90%? 90%예요. 90%가 예, 예. 경제적 사정이네요. 예, 30대, 40대, 50대 예. 이 정도 수준인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보면은 경제적인 사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보니까 분석해 놓은 것도 나온 것도. 통계청에서 분석한 게 예, 그런데요. 예, 예. 특히나 또 거제시는 이렇게 좀 경제적 부침이 크다 보니까 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바깥에 나가보시 위원님들도 바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거의 점심때 식당에 그 손님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자살 동기에는 또 경제생활 문제가 예. 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실제와 이거 좀 다른 거.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엔 10대 자살률이 저 작년 계속 이제 4명, 1명, 3명, 3명 이렇게 이것도 좀 큰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서도 예산 뭐 100만 원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100만 원입니까? 이게 보니까 아까 예산 보니까 100만 원이던데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지원 이래가지고 100만 원 돼 있는데 너무 예산이 약소한 거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물론 뭐 딴 데도 하고 있지만 가족 정책까지도 하고 있고 아동 돌봄까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기 지금 보건소가 전문가 아닙니까? 아동 나름 청소년 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과보다는. 저쪽이 전문가죠. 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건소가 전문가지. 지향이지. 예. 거기 자살이 아동 아니에요. 청소년 거기 전체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체적인 사업에서 아동과 그다음에 청장년 모든 거를 예산은 다 거기 해서 쓸 수가 있으면 꼭 100만 원만 한정해서 아니고 정신건강정진 사업에서 다 같이 그래서 올해도 좀 위험한데 지금 좀 우리 그 조수소에도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300대 뭐 30 뭐 1 이래 가지고 뭔가가 징조가 보이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들어가고 안전 사고도 그런데 자살 관련해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 인력은 몇 명입니까? 정신보건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담하러 정규직은 한 몇 20명 정도로 정직원이 몇 명입니까? 4명이고요. 정직원 4명. 옛날에 비해서 좀 늘었네요. 그리고 밑에 아까 기간제 예. 포함하면 상담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한 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그거도 인원도 뭐 적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노력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 이 원격 협진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가 이제 우리가 뭐 비대면 회의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안 되다 보니까 진료 자체가 지금 현재 각 다 의사들이 있으면 좋지만 또 안 되니까 그 하상 진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상진료. 예. 이게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만성 질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굳이 이제 의사 얼굴을 안 봐도 예. 그 촌에 우리 뭐 대사 질환 겪고 계시는 분들 기본 다들 질환자. 기본적으로 먹는 약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약 타러 오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굳이 보건소 의사를 안 봐도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그게 하상 약을 하상으로 이게 그런 좀-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 굳이 또 병원을 안 가고 보건소를 안 가고 뭐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 보네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돼 그까지는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31페이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인 마음 건강 프로그램 단디 그 프로그램 진행된 거 저한테 한부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34페이지 우리 그 오랫동안 제가 자살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자살 유족하고 자살 프로그램 요거 자조 모임 그리다 그 1년간 2024년도 1년간 한 거 저한테 요것도 프로그램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45페이지 요 넘어가고요. 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48페이지. 그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우리 그제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치매도 치매지만 초록이 치매들이 많이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 나이에도 초록이 치매들이 깜빡깜빡한 게 많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그 보고서 우리 여기에 감사 자료에는 통틀어서 그냥 치매 이렇게 했는데 초록이나 이런 것들은 분리를 안 했네요. 일단 저희 그 치매 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가 한 2,300명 정도 되는 거기에서 네. 초록이 치매 환자 60세 미만이 네네. 이 치매 이제 네, 그것도 걸린 통계를 따로 분인데 내놔요. 한 58명 정도 됩니다. 네, 네. 네. 왜냐면 요즘에 이분들 이거 제가 가는 모니터에 가면은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떼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우수 치매 안심마을 해갖고 정촌마을하고 가배마을하고 뭐 성포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많이 생겨갖고 타포까지 11호까지 갔네, 그지? 네, 예. 이거 관리는 잘하고 있겠죠, 그지? 네. 예.
그 경로당에 가면은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뭐 보건소에서 왔다 갔다 뭐 갔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아 진행은 그래도 꾸준히 잘하고 계시구나 해서 더 이상 뭐 질의는 여기는 안 하겠고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치매 환자 등록 관리 및 맞춤 그 사례 관리가 있습니다. 그지? 이거 인지 구름이 해가지고 7종 세트를 이렇게 우리가 주잖아요. 보건소에서. 네. 또 그다음에 또 이거 원스톱 처리를 위해서 원스톱 처리 그거를 또 만들었고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지금 현재 인지꾸러미 같은 경우는 한 네. 480명 정도 예. 지금 현재 지원을 했고요. 작년 그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80명이고 예. 그럼 우리 지금 자 3, 4월 이렇게 하고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까?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한 달에 보편적으로 한 몇 건이나 나갑니까? 이 나누시면 되겠지요. 어느 정도는 예? 정확하게 이 뭐시기는 없는 해마다 거고. 틀리잖아요, 과장님. 예. 한 20명 정도 되겠네요. 아 그리고 우리 노인 인구가의 16%고 올해는 37,000명입니다, 예, 소장이.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밑에 그 이제 이게 참 좋더라 이런 노인 실종 예방 사업으로 배 가능 어르신 인식표 이거를 우리가 작년에는 200건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작년이가 그 올해 그 2024년도는 좀 많이 늘어났네. 그 이거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된다 했습니까? 한번 물어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식포 같은 경우는 그 뭐고 치매센터. 네. 예. 치매센터 신청서 있습니다. 그거 바로 신청하시고. 아 그러면 예, 네. 뭐 물론 잘하시고는 있지만은 우리 그 노인복지회관이나 오코도 복지회관, 양정복지회관, 예. 기타 등등 거기는 이제 정상적인 어머니들이 활기찬 그 어르신들이 오시거든요. 네네. 이 기회가 되면 거기서 주위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은 이런 그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오시면 된다. 이런 홍보는 한번 좀 해보셨습니까? 예, 홍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거를 주기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 이 어머니들이 홍보도 하고 또 이거를 하고 싶어도 막상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홍보를 잘하시지만 적극적으로 좀 더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꼼꼼하게 잘 짚었는데 우리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해가지고 등록 및 사례가 45명으로 이래 해가지고 뭐 하여튼 1053회를 사례 관리를 1053회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동 청소년 그냥 각 학교라든지 학교 통계죠. 예. 이런데 교육 나가서 이런 다 하는 거고요. 좀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 과장님 말고 소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2년 3년 전에 들어오자부터 자살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겼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많이 완화되는 것도 있고 네네.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가 자살 그 세대들이 조금 바뀐다 했잖아요. 네. 작년에는 의외로 40대, 50대가 많아요. 그 작년에는 30대가 좀 네, 늘어나고 막 맞습니다. 이랬는데 네, 네. 그 방안으로 제가 몇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 조선소에 그 잘 지켜지는지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조선소에 하청업체나 작은 그 업체들, 큰 회사들은 물론 이런 자살에 있는 것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가 진짜 노동자들, 이 하청업체 이런 게 좀 관리가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살 많이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점심시간이나 차를 가가지고 자살 예방이나 안 그러면은 그 약간의 그 뭐 탁강 비슷하게 해갖고 이런 것들을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해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요 안 나와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거 뭐 마을 건강버스, 마음 예, 예. 건강버스, 그다음에 이동 마음 건강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우나 삼성에 네, 협력업체. 예, 협력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건강증진과 통합 건강증진 부서 운영할 때도 같이 나가고 따로 정신건강팀만 또 이런 기업체에 이렇게 네네. 네,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명지킴이 네네. 양성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동안 잘하고 계시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조사할 때는 진짜 울릉 군민이 하나에 진짜 다 없어질 정도로 자살률이 높았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하여튼 전 국민 마음 마음 투자, 그 예. 프로그램도 있고 한다 아닙니까? 이번에 도입도 했고. 아, 그 소장님 잘하고 계시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뭐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계속 꾸준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탈리아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했어요. 저도 그 지적에
그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공중보건이나 이런 수급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우리 지금 의사 사태가 지금 몇 년째 오고 있고 그래서 그 병무 기간을 제도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30개월은 너무 길거든요. 6개월을 네네 36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전국 보건소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큰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시도에서 올라가서 나중에는 작은 물이 큰 물이 되듯이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차별적인 게 있으면 안 되니까 행정적인 제도 개선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이 몇 개월만 낮춰도 이렇게 의사 수급이 어렵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까 우리 앞에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 정신질환자, 자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도 잘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요즘 최근에 고연에 보면은 정신질환자 여성분이 조금 40대 후반, 50대 초반 계속 혼자 웃고 돌아다니시거든요. 행사장에 또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저거를 왜 관리를 안 하냐. 오래간만에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전번에 옥포에 두 분이 있은 거는 제가 신고를 따로 경찰서에도 하고 보건소에도 하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근데 그게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해 거기에 나는데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돌아다니시는 혹시 그 한번 그 민원이 안 들어왔던가요? 아직 제가 아직 보건소에 일락은 없었습니다. 네? 보건소에 신고된 거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분은 크게 뭐 해를 끼치지는 그 예전에는 어떤 남자분은 소리를 지르거나 큰 모션을 해서 겁을 주는데 이분은 계속 혼자 웃고 다녀요.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웃고 다니고 이러니까 행사 때 보면은 이번에도 또 계속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 치료를 하면은 또 항상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나 뭐 신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 보건소 우리 하여튼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열심히는 잘 하는데 또 우리 보건소에 자살률이나 치매나 이거는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그 제시는 잘하고 있지만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치매 안심센터 있잖아요. 네. 저도 이거 꼼꼼하게 보니까 여기 이제 교통비하고 간식비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던데 혹시 뭐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까? 교통비, 간식비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일회 지급하는데도 교통비도 좀 뭐 많이 준 데가 있고 적게 나간 데가 있고 간식비도 똑같은 규모의 인원인데도 또 많이 그거 된다고 있고 적게 된다고 있고 이래서 그 실제 기준을- 간식비는 인원 네.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렇죠. 예예 거기에 네. 따라서 맞춰서 지급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 구입을 하는 거고요. 네. 교통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택시회사, 예. 치매 환자들, 네, 네. 가족들, 택시회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예 그 부분은 딱 계약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그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아, 네. 예, 물품에 같은 따라 인원인데도 그 어느 간식의 곳- 종류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그래서 것이 있을 수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기준을 한번 물어본 거고요. 예. 뭐 투명하게 잘 하시고 많이 고생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질의한 거고 그리고 그 51페이지에 우리 보건지수하고 진료소 운영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면 장목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거의 뭐 이용하는 분이 안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거의 뭐 그거는 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예 병원이 병원이 이제 있다 보니까 병원- 하루에 뭐 환자 수가 한 명 아니면 두 명, 예. 막 이 그래서 정도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런 곳은 좀 어떻게 지금 장목면 보건지수는 별도로 두지 않고 지금 장목면 면사무소를 짓습니다. 면사무를 짓는데 그 네. 속에다가 네. 같이 보건지소를
통폐합해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하는 그러니까 걸로. 보건지소가 꼭 필요한지 예,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촌지역이다 보니까 맨지역 예. 같은 경우는 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네.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없어지는 걸 참 예. 싫어하는 부분이 그래서 있어요. 지소보다는 오히려 진료소 개념으로 진료소는 지금 공무원 한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까? 한 명 있습니다. 한 분 있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히려 지소 같으면 또 꼭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진료소 또 이렇게 실적을 보면 뒷페이지에 금방 말씀대로 공무원 한 분이 계시는데 또 정말 많은 분을 이렇게 2,282명, 1,964명 이렇게 또 진료 실적이 있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또 너무 과한 그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괜찮습니까? 예, 그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현재 우리 의약 분업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를 네, 한번 네. 하긴 해야 되는 시점에 오긴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건진료소에서만 우리가 맞춤형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게 이제 의료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데, 그럼 이 보건지소가 있는 곳에서는 뭐 이렇게 다른 그건 안 해도 되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건지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다. 근데 이게 실적에는 그게 예. 나와 있지가 않아서 진료소에만 나와 있거든요. 예,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별도 자료 제출 맞춤형 부탁드리고. 맞춤형 방문하는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건 사업 중에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665명 정도.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예. 58페이지에 있는 요겁니까? 51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건 사업 부분에 있습니다. 예, 51페이지예요. 맞춤형 방문이 아니요. 있고 건강 정진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로 이게 그겁니까? 예,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뒤쪽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 없어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자료로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별도 그러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네. 하여튼 뭐 지역 간의 형평성하고 이런 거 좀 이렇게 잘 그걸 해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님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또 별도 자료 제출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건강정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장실이나 이렇게 가실 위원님들은 중간에 알아서 가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괜찮아요. 아니 오전에 조금 보건소 마치려고 오전에 보건소 마치려고.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 정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정진과장님 바른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진과장 선서 시에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건강정진과장 김영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조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네. 자, 64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각종 위원회 네.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 한번 회의 한번 했는 그 내용이죠.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참석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 바뀌었습니까? 단은 안 바뀌었고 예. 저희가 그 조대용 의원님 작년에는 그대로 계셨고 올해는 저희가 한은진 위원님으로 이게 의회에서 이제 통보가 왔더라고요. 이 상임위 네,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68페이지 한번 봅시다. 68페이지. 네. 그래서 올해 내한테 전화가 안 왔구나. 네. 당초 예산 미발주 사업에 뭐 다른 거는 두고 우리 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게 미발주가 됐다는 뜻은 여기 이제 불용 사유에 보니까 뭐 지원 기준 등이 좀 많이 좀 엄격해진 겁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네, 전에는 우리가 국가암 검진 대상자들이 검진을 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암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한 3년간 200만 원씩 해가지고 돈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1년도 6월 국가암 검진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 2년 이내에 발생한 사람들만 이제 그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 그걸로 이제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대상자가 없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다. 네. 예. 일단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좀 네. 이렇게 이게 이제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예, 예. 되죠. 그러니까 좀 혜택이 돌아가야 될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예. 네. 그건 한번 좀 더 체크하면 보시고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예. 우리 이제 건강 정진 사업을 항상 많이 이렇게 하고 제가 요거 이제 한번 우리 이제 건강도시 운영 4명, 극기지도자 양성교육 참여자 55명 이분들이 24년 극기지도자 양성교육 참여자 그러면 이분들이 라이센스가 나오나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단체에서 이 라이센스를 줍니까? 이 국가기관에서 줍니까? 아니면은 사단법인. 사단법인이죠. 네. 이게 이제 사단법인이라도 제가 이제 항상 좀 이렇게 염려스러운 게 물론 거기에는 다 생리학 그러니까 생리학 전공자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생리학이라 그럽니다. 운동 생리학. 네네. 예, 정확한 표현은 운동 생리학을 하시는 뭐 박사급이나 교수급들이 아마 이게 그 인벌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죠. 맞습니다. 우리가요. 예, 보건복지부에 그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등록 사단법인이 있을 겁니다만 그런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검증을 하거든요. 네. 그죠? 네. 그 예를 들어 사단법인이 대한민국에 극기지도자 양성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막 100군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그 100군데를 다 안 받아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분들의 어떤 경력, 실적, 그 다음에 안에 내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협력단체로 네. 받아줍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지도자들이 이제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이제 55분이 이제 작년에 3월 20일자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극히 지도자가. 뭐 이게 사단법이든 뭐든 간에 됐어요. 그럼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2탄, 3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또 이분들이 심화교육 그러니까
여기는 딱 기초적인 것만 배우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해마다 어떤 그 걷기의 방법, 뭐 형태, 요령, 그 다음에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심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어질 때 우리 그제 전 23~4만의 그 그제 시민이 걷기화, 예, 이거는 의료보험 수가하고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73페이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강증진 사업 관리,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자, 그래서 이 보니까 이제 2024년 비만 탈출 행복 시간 3기 프로그램 운영,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비만이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죠? 뭐 유전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주부님들이 옛날 우리 주부님들은 음식이 아까워가지고 이제 남는 무조건 그냥 네. 아까우니까. 그리고 액티비티, 신체 활동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걷기 프로그램 가지고 이 비만 프로그램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별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13kg까지도 빼준 사례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 사례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게 비만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에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비만이 되고, 그게 이제 섭취 에너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또 나가는 에너지, 그 다음에 남는 게 이제 잉여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과일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우리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러 가지 어떤 형태에 있겠지만은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축적되어서 이제 지방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액티비티가 없는 뱃살, 트라이셉스, 그러니까 삼두 네. 쪽에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합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하여튼 뭐, 이쪽으로는 제가 좀,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좀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서, 걷기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는지, 또 특히 이 비만분들, 그게 BMI 뭐 요즘은 얼마입니까? BMI가 얼마 정도 하면 비만으로 합니까? 한 뭐 25 이상. 25 이상. 예. 그러니까 BMI가 25 이상. 예. 그게 바디 매스 인덱스, 그 개념이죠. 어쨌든. 그리고 내장 비만. 빼빼한데 배만 볼록 나오고 내장 비만. 이건 거의 뭐 이 알코올성, 회식 문화 이런 제일 안 거거든요. 좋지.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만, 예, 요 부분도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걷기나 이 뭐 운동은 뭐 10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예, 됩니다. 예. 이 조례, 하나 하셨는데 이게 산후조리 하는 데가 우리 거제에는 몇 군데 좀 됩니까?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예, 예. 그럼 그만큼 지금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어떤- 아닌데 예. 뭐 출산율이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한 군데도 뭐 크게 경제적으로는 뭐 좋지 않다고. 요 유명한데 그 무슨 산부인과입니까? 여기 뭐 이래 되게 엘르메디 말고 우리 축협 맞은편에 미즈맘. 미즈맘. 네.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출산을 하면 거기 자체에도 산후조리원 이런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네.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그 결론적으로 지금은 안 하는-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다 예, 보니까 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출생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원인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제시도 제가 이제 어떤 부서든 간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다문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아기도 놓고 여기서 세금도 내고 어제 뭐 보니까 가족 단위로 하면은 또 좋다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출산을 했을 때 와, 대학까지 어찌 보내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은 그러니까 우리 신혼부부들은 뭐 1억 준다 해도 출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니까.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구는 절벽이고 이걸 갖다가 뭔가 좀 2탄, 3탄이 이제 보완적인 부분은 제 생각은 좀 이 다문화가 어떤 사례가
정확하게 정착이 돼가지고 이런 아주 좋은 사례가 되면은 계속 또 출산을 하려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75페이지. 여기도 이제 보건 의료 장비는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해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잖아요. 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현대화 차원에서 좀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엄두가 안 나는데 뭐 좀 우리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는 매년 필요한 장비들을 또 복지부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구입하기도 하고 또 작은 것들은 저희가 또 해마다 구입을 해서 지금은 거의 뭐 다른 보건소나 병원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안 생각하지 하고. 않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77페이지 보니까 이제 트레드밀하고 하체 근력 강화기하고 이제 주로 네네. 다른 부분들도 뭐 다 중요하지만 이 트레드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요새 말하는 이제 런닝머신이거든요. 네, 그 정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트레드밀이 저도 이제 연수 받으면서 이제 옛날에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채광연구원에서 연수 받으면서 했는데 평상시에는요 이상이 없어요. 의사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이걸 이제 운동 부하를 겁니다. 운동 부하. 네. 뭐 거기에서 보요투맥스부터 해가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거를 봤을 때 심전도부터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심장이 뛰는 박동수나 어떤 간격 요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병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몸에 이상이 분명히 있는데 병원 가면은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근데 본인은 이제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트레드밀 그러니까 런닝머신이죠 일종의. 네. 거기에서 우리가 전극을 붙여가지고 또 뇌도 마찬가지다. 뇌파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게. 이 트레드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옛날에 이제 독일 같은 데서 이제 이게 1980년도 당시에 채광연구원에 딱 하나 있었어요. 이 트레드밀이. 우리 그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트레드밀 자체가 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상시에는 몸이 아픈데 의사는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그래서 이 트레드밀을 통해서 그 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운동 부하를 거는 거죠. 안정시는 이상이 없는데 이 운동 부하를 걸어보니까 병이 나타나는 게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걸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전도라든지 건전도 그다음에 뇌파 분석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가가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하체 근력 강화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우리가 상하체 나누지만은 하체는 이게 뭐 프레스 그러니까 이걸 어떤 기구입니까 이게 이 하체 근력 강화기라는 게 저희 이제 재활치료센터에 재활 쪽에. 예. 두고 우리 재활을 하시는 분들 와서 하체 근력을 이제 올리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자전거 에로메이터라는 게 있어요. 네, 자전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근데 예. 여기에 없던데 이게 워킹 머신 여기 그거는 53번. 워킹 머신은 네. 걷는 이게 이제 그거. 저희가 다 있는데 이름이 예. 우리가 이게 이거 자산 취득을 하면서 음. 거기에 맞는 이제 번호를 하다 보면 그게 딱 맞게는 좀 안 되는데 그래, 어쨌든 저희 자전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네. 또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가지고도 또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보통 그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게 뭐 거제대학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 대학하고 이제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게 그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학진에 기재도 하고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학술 연구를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예. 이런 데이터가 예.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79페이지 시간이 없는데 뭐 다른 의원님들 뭐 금년에 대해서 저 질문하실 거고 저는 뭐 금년을 안 하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고 그다음에 이 한의학이라는 게 이게 참 교묘한 게 이 효과가 사람마다 틀립니다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양약이 있고 한약이 있겠지만은 양약이 맞는 사람이 있고 또 한약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약에 대해서도 아주 저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80페이지 그러니까 신체 활동 및 비만 예방 관리 사업 해가지고 이제 요거 많이 해야 돼요. 요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이게 이꼬르 질병이나 예방의학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비만 신체 활동 요거 좀 많이 하십시오. 이거 정말 예산을 좀 지금 보니까 예산이 뭐 한 4,900만인데 이거 한 2, 3억 담아야 돼. 2, 3억. 이 정말 많이 담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예방의학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건강정진 과가 네. 우리 거제시의 건강을 책임지는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범이 되고 돼야지 또 이게 확산이 되고. 예.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가보니까 정말 효과도 있고, 예. 결과적으로도 너무 내 몸에 좋더라. 이게 생활화돼야 됩니다. 생활화. 네. 예,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좀 활성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련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페이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2024년 회계 연도 성과 보고서를 저는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건강정진과에 뭔 일입니까? 보건복지부 표상 그다음에 뭐 하여튼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정보원에서도 또 상을 받고 도지사 수상도 하고 또 2024년 심내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우수도 표창을 하고 상을 너무 많이 받았네. 네,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칭찬만 하면 안 된다는데 칭찬부터 또 시작하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어차피 열심히 하는 데는 네. 칭찬 받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몇 페이지냐면은 68페이지 네. 그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치료 뭐 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지? 이게 이용 실적이 없어서 사업비를 삭감했다는데 아, 네네. 이거는 이제 그 도비고에 네네. 우리가 밀양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예, 때만 예.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아무도 이용을 안 했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가기 불편해서 그런 밀양까지 가는 사람이 그 고향이 아닌 사람은 잘 안 갑니다. 예, 뭐 도시도 아니고 겁니까? 그래도 애기 놓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것보다 조금 월등하게 좋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되면은 우리 공공 뭐 산후조리원 우리 그제시도 모 의원이 이거 해라고 계속 하는데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아, 예, 있는 이거 것도 밀양 요 산후조리원 이용할 때는 이게 이제 2주간 있었을 때 저희 도에서 이제 160만 원을 받는데 네네. 거기에 12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알고 있죠. 혜택이 많은데 또 가정집에서 우리가 그 산모 그 건강지원사를 네. 불러가지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예. 조카도 보니까 그 했는데 건강지원사를 쓰더라고요. 네네. 예, 그게 좀 혜택이 더 건강지원사가, 많습니다. 예, 집에 있는 게 좀 예. 안정적이고 편안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진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렇게 이용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뭐 시장 후보님들이 이런 공약을 내는데 이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죠?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69페이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으로 또 표창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 이 예산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 편성은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9,500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많죠. 9,500만. 저희가 사업하는 거에 비해서는 네. 사업하는 거에 비해서는 네네. 그렇고 우리 환자들도 참 많잖아요, 그죠? 많습니다. 네. 올해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그게 이제 매년 네.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하면 한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가 이제 만성 질환자로 등록이 네. 이상자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한 6,500명 정도를 매년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거의 다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작년에는 6천 명이었는데 예, 예. 해마다 늘어나고 사실 이거 우리가 그제시가 거의 그 대한민국의 선두다임이가 심내혈관이 그죠? 예. 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계속적으로 심내혈관 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네네. 우리 뭐 소장님, 과장님 요렇게 건의하시고 예. 그래 우리 또 건강을 이래 심내혈관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조금 더 줄어들고 네. 그 사실은 아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그 병원이나 그다음에 학교나
자, 이런 것들이 그 기반 시설이 잘 돼야 우리 그제시에 맞습니다. 이사를 오고 싶은 네.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속적으로 추진하시고 예, 네. 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7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료비 지원 실적해갖고 희귀 난치인성 질환자 포함해가지고 네. 그죠? 의료비 지원에 있는데 그 78명입니다. 네네. 78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이 숫자는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예, 줄어들지도 않고. 예, 예, 제가 비슷합니다. 봐도 비슷한 그걸 하는데 네. 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뭐 어떤 그 불편한 거나 안 그러면 또 추가로 더 정액이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 그런 건 없고요. 이게 뭐 올해 만약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 해도 네네. 저희가 또 국가에서 내년에 또 소급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아. 예, 예. 이거는 예탁을 해놨다가 아. 그때그때 지출해 주는 거라서 아, 예. 그거 참 좋은 거다, 그지? 네네.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 금융구역 단수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네네. 해놨는데, 그러니까 신규 등록 관리가 1,230명이네, 그지? 네, 예. 이거 작년에는 조금 1,3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것도 네. 비슷비슷하다, 그지?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내 청소년 협연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37회 정도로 했습니다. 이거 학교하고 뭐 그러면 어디 다녔습니까? 청소년 시설은 이제 네. PC방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예. 예. 예, 그러고 이제 우리 청소년 문화관 예, 네, 그쪽에 또 예. 중곡동에 그렇죠. 보면은 어. 청소년의 집 뭐 이런 데에 예. 조금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 앞 식당, 네. 문구 뭐 이런 데도 저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생각납니까? 중앙고등학교 뒤에 그 예. 공원에 쓰레기 봉투를 이만큼 담배꽁초 주었다고. 예, 예. 거기는 어떻게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뭐 계도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계도가 되었고 예. 네네. 예. 또 저희들이 또 옆에 있으니까 조금 수시로 나가는 편입니다. 하여튼 그날 4시간 동안 우리가 그때 8명이 주었나? 진짜 담배꽁초를 많이 주었었거든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주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해 주십시오. 네. 담배는 정말 백해에 무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담배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병들이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년 안내판 요게 그죠? 네. 그 지금도 계속 설치를 많이 하고 있네. 예, 예. 해마다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그 법이 바뀌면서 네. 조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금년구역 안내판을 보고 담배를 이렇게 필라 하다가도 뭐 한 번 더 생각하게 한 번 더 되죠. 생각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작년에 법 바뀌고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밑에 보면은 국민건강정진법 위반 과태료 이거는 뭔데 이리 많습니까? 금년 아, 금년 위반입니다. 이 예, 부분입니까?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짜 애매하게 걸리는 분들 네. 좀 억울함이 없도록 근데 저희가 이제 가태료를 사실 그 앞해에는 네. 109건을 저희가 가태료를 먹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35건으로 많이 줄었고 많이 줄었네요. 생각보다 좀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요 민원을 제가 몇 건 받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는 과장님 생각납니까? 별빛 운동 교실을 네네. 한 곳에 더 늘리라 했는데 네. 그대로 두 곳이네.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네. 지금은 두 곳을 하고 있고 네. 하슬기에 네. 그 사곡 그 해수욕장에 네네. 예, 그 맨발 걷기 하러도 나오고 그다음에 밤바다 네네. 보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한 오후쯤 해가지고 저희가 운동 교실을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거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전번에 예전에 사례했는데 통영이 밤에 되면 네. 예, 뭐 하여튼 7시 반부터 모여가고 8시부터 이제 댄스를 하고 하는데 이게 완전 정착화가 돼갖고 이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제시도 이제 이거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조금 늘려달라는 소리를 네.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대로 두 개라서 근데 사국도 사람 많거든요. 내년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따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댄스 예, 하는 강사비만 있으면 강사 됩니다. 선생님만 있으면 네네, 되니까 그 춤 잘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많더라고요. 아, 이번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이 그 여름부터 11월까지만 딱 하면 된다니까 그지? 네, 근데 이제 너무 열이가 가득하셔가지고 저희가 장마철에는 운영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장마철에도 해달라고. 그럼 그거는 딱 그 우리 당구장터 해갖고 비가 오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예. 미리부터 다 알려드려도 그럽니다. 근데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 별빛 운동 교실은 여기는 어디에 합니까? 저희가 작년에 삼성 휴센터 안에 휴센터. 공간을 조금 대여를 받아가지고 이제 외국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네. 우리가 뭐 이제 외국인들한테 함께 이렇게 네. 우리 이게 뭐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먼저 별빛 운동 교실을 네. 먼저 해봤습니다. 예, 그랬는데 굉장히 처음에 호응도가 높았는데 네. 저희가 장소가 조금 실내다 보니까 조금 습기가 차고 그런 조금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네, 이거 잘하셨고 해. 네. 그러니까 요것도 5곳은 금방 늘있는데 또 별빛 운동 사고하고 보고 네. 사람들 많이는 이 건강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회복지에 들 돈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쓰여지는 게 우리가 올해는 이제 현명한 그 판단입니다. 도시재생위험센터에 우리 그 네. 외국인 근로자 그 뭐 센터가 생겨가지고 네네. 거기에서 또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같이 금연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거기도 하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더 많이 돌아가기도 또 해주세요. 네. 과장님.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묻고. 네. 저기 우리 두 개를 같이 보려니까 그냥 심내혈관은 예, 잘하고 계시니까 넘어가고 계속 그거 하고 네. 마지막에 82페이지 네. 그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틀리 우리 어르신 저소득층 어르신 뭐 2개, 3개, 뭐 1개 이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네네. 그죠?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빨이 1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문제가 생긴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과장님 선에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지침이 지금 좀 뭐 바뀌어야 됩니다. 지침 바뀌는 게 지금 변화된 게 전혀 없죠, 그죠?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 여기에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또 하여튼 구강보건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상 받으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앞으로 요 그대로 사실 우리 신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뭐 하여튼 씻거나 먹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모든 건강소증이고 기타가 다 도미노처럼 연결이 됐으니까 네. 치과 이런 임플란트 보급하고 하여튼 구강센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네. 시간이 촉박하니까 우리 난임부부 네네.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 폐지하고 이래가지고 764명 작년에 네, 많이 늘었습니다. 했는데 임신 성공 이런 거는 말 수 없죠.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데이터가 조금 안 나옵니다. 데이터는 안 나오고. 예, 예. 근데 상당히 2020년 429명에서 2024년 764명으로 많이 근데 이게 늘었고. 이제 작년에 또 우리가 출생률이 조금 높았었거든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네. 그거는 그제 심하네 그게 아니고. 네, 어쨌든 네, 소득 네. 기준 폐지가 되면서 조금 그리고 우리 질병 예방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네. 봅시다. 2020년도에 149명, 또 최고 많을 때 2023년도에 160명이었는데 네. 2024년 50명으로 네네. 굉장히 이제 급감했는데 이 사업은 종료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통합 사업으로 자체 사업을 하다가 네. 이제 통합 사업 안에다가 이제 이게 항목이 들어가면서 네. 앞으로는 이제 통합에 돈을 가지고 네. 근데 이제 통합 그 돈이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려왔거든요. 복지부 예산이. 네.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50명, 이제 작년에는 50명밖에 못했고 올해는 저희가 한 100명으로 시비를 조금 따가지고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 인원이 160명이었는데 네, 등록자 수가 200명입니다. 네, 예. 그리고 참여 완료자 수가 199명이에요. 99.5%. 네, 네. 그리고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네, 좋습니다. 정책이라는 얘기인데 예. 이게 어쨌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네. 이렇게 줄어서 온 거죠. 네, 이때까지는 좋았고 예. 예.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처음에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다 이거 따라야 되지만 네, 근데 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니던데
시비 그러니까 자체 사업으로도 한번 해보시죠. 왜? 아, 예. 올해 그래서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렸습니까? 네네. 잘 하셨고요. 예. 이게 뭐 보니까 서비스 만족도는 다 83점 이상이고 네, 맞습니다. 뭐 또 뭐 건강 위험 요인 한계 이상 감소자도 예. 뭐 올해는 작년은 별로 안 좋았네요. 근데 보통 뭐 62%, 69% 그게 각 연도별로 이것도 또 편차가 좀 나네요. 이제 그 어떤 분들이 또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은 그게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 그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모바일 헬스케어를 지금 5년 이상 하신 겁니까? 이렇게 했으면 네. 로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로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해서 네.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그제시만에 많이 예. 생기는 성인병이라니까 예. 이런 거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네. 또 뭐 우리가 보건복지부도 어디든 요청할 때 그제시는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더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은 진짜 데이터가 돈입니다. 데이터가 네, 정책이고 맞습니다. 어제 정보통신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많은 부분에 개별 데이터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한다 생각하고 이 정도 정밀한 데이터가 어딨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앞전에 제가 요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산후조리원 네. 밀양에 있는 건 그럼 경남에서 하는 겁니까? 예, 경남도 네. 그런데 저 이쪽에 한 군데 남아 있는 네. 이제 산후조리원도 살아야 되고 네, 또 맞습니다. 시민들도 혜택을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준공영 산후조리원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정책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공허한 메아리인 것 같아가지고 논의해 보신 적 없으시죠?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속초에서 이렇게 병원에다가 네. 중공공산후조리원을 네. 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속초는 인구가 10만 명이니까 우리보다는 작은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여기 한번 견학도 한번 가고 관심을 갖고 그 있습니다. 뭐 네. 엘르메드라고요. 남아 있는 데가 네.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네, 엘리메디 맞습니다. 거기라도 하나 또 없어졌으면 또 가고 싶은 사람은 또 못 가게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네네. 민간 버스도 보십시오. 결국은 그 제시에서 세금 안 넣어주면 못 돌리잖아요. 네네. 그런 공공적인 부분은 좀 그걸 해야 되고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자료도 받아보니까 잘 하시고 계시고 등록 관리도 잘 하시고 계시고 네. 그 폭염 한파 대비 예방 관리가 2020년도에 7,382건에서 2024년도에 9만 건입니다. 네. 이게 12배 정도 올랐는데 12배 올랐는데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똑같은 인원으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재난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예. 조금 빨리 더위가 찾아오면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요 기간도 조금 땡기지면서 또 9월 말까지 또 그것도 좀 늦게 아니, 기간이 담당자 한 잡혀지고. 명이 방문 간호사 6명이라 총 7명인데 네, 이거 이게 다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거는 못하지. 문자 보낸 겁니까? 예,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그다음에 찾아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예. 방문 건강도 5,110회에서 2020년도에는 네네. 작년에 이제 평균적으로 보니까 14,000회, 네. 14,800회 정도 이것도 방문 관리, 건강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고 그 이 부분은 뭐 횟수가 그만큼 이제 이게 기간별로 인원이 계속 늘은 거죠. 뭐 이제 요게 7명이 2020년도 시작할 때 7명은 아니었죠. 뭐 지금 방문 건강 관리 말입니다. 아니 가구는 비슷해. 가구는 가구가 비슷한- 아니라 예. 담당자 한 명의 방문 간호사 담당자는 예. 계속 좀 늘어서 이게 사업량이 방문이 왜냐하면 이것도 3배 가량 늘어서 네. 아니 직원들이 좀 제일 힘들어하는 업무입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 가지고 어디서 합니까? 재활치료센터 운영이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예, 예. 그럼 그쪽에 뭐 우리 재활치료 의사님들 계시는가 아니면 아니 의사 선생님은 내가 아니고. 진료 의사 선생님 1층에 진료 예, 보시는 있고, 분이 보고 일반 간호사입니까? 예, 2층으로 올라오셔서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대기가 이게
건수가 재활치료센터 운영이라 가지고 5,844건이라면 물리치료를 5,844건을 뭐 재활치료를 네네. 대상자를 상대로 해줬다 이 말씀이에요. 예. 거의 저희가 뭐 배드가 4개인가 있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직원이 조금 부족해서 수요일은 이제 가정 방문을 위해서 하루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그리고 재활치료센터 등록 현황이 보니까 765명인데 네. 자기 역량 지원금 611명은 그러면 자기가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렇지. 그런 분이고 네. 예비 장애인 2명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병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분이 어쨌든 장애 등급이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저희하고 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관리군 49명에 정기관리군 103명인데 네. 이분들이 그럼 재활치료센터 와가지고 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분들이 오시는 분도 있고, 예. 저희가 집중관리군 같은 분은 저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아 집으로 예. 아, 해드리고 물리치료도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정기관리군 같은 분은 저희가 주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대기라고 그럽니까? 대기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대기자는 우리 등록은 네네. 저희는 얼마든지 예 거제 시민이고 자, 장애 등급이 있으시면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기자는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재활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네. 재활 이게 병원이든 뭐든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뭐 대기자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뭐 이거 저희가 관내 또 마하재활병원하고 협의해가지고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응급분만 이송비 지원 네네.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 2020년도에 25명에서 2024년 17명이면 결국은 이것도 임산부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예, 또 응급뿐만이라서 이거는 의사가 판단해서 근데 꼭 연간 3차 17명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이게 3차 병원으로 가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네, 위험한 일이 그만큼 없었을 수도 있고 예. 네, 3차 예. 병원을 가는 수. 예. 그리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현황 이렇게 20만 원 지원하는데 네. 그 작년에는 이제 989명입니다. 근데 네네. 작년에는 또 우리 그거 뭡니까? 출생아 수는 이제 800. 좀 줄었는데 이 데이터하고 좀 안 맞아서 이제 중간에 유산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 임신했을 때 저희 임산부 등록할 때 이 돈은 지급이 되거든요. 예. 검진 받고 해라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뭐 건의했던 네. 그 두 가지죠. 네. 그 데이터적인 부분. 빅데이터. 그래서 용역이라도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5년치라도 쌓인 거 가지고 네. 우리 그제시만에 네. 어떤 뭐 성인병 정도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해서 저희들이 그 이제 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건강조사에 우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람들의 데이터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제 그거는 안 나오지만은 예, 아이, 자 그거는 저희가 한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볼 5년간이니까. 저는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중공영, 중공공, 산후조리원 이 부분도 네네. 한번 아마 저 병원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그럼 우리가 또 뭐 바우처 지원되는 것도 있고 뭐 하니까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태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그럼 그 과장님 우리 그 지금 한의학 건강전진 사업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의학. 예. 네, 한의학. 예,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전국에 또 다른 많은 타 지자체에서 예. 보니까 이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 이런 것도 네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우리 예. 건강증진과도 한번 요즘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뭐 의원이 발의해서 뭐 조례가 필요하면 그렇게 할 거고 안 그러면 뭐 과에서 직접 해주시면 더 네, 고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 과장님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또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알겠습니다. 네, 그 2시 반까지 할까요? 2시까지. 그러니까 예. 네? 아니 정의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점심 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수고.